네, 개장하고 30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시황을 짚어주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된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는 2%대, 코스닥도 열심히 힘써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 개인이 사들이고 있다가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로 전환한 형국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은 순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그 규모 커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수급 면에서 엇갈리는 흐름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년에도 이슈에 맞춰서 내가 공략할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로는 2026년에도 주목해봐야 할 에너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패권 전쟁 그 안에서 승패의 열쇠는 소프트웨어 같은 기대감을 가지는 섹터보다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도 기존의 원전이 좀 중단될 수도 있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15% 이상 폭등해 주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오늘도 원전 올라요. 미장도 오르고 국장도 오르는데 이거 왜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징적인 이슈 자체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국내장 내에서는 지난주 때 또 나온 재가동, 원전 재가동 소식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에서 소재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 전반적인 소재들, 2차 전지 소재, 아니면 반도체 소재, 아니면 전력 전선과 관련된 소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는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섹터의 소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라늄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근데 전거래일 기준의 미장에서 데니스 마인즈라는 이제 또 원전 업체에서 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광산과 관련된 이미 프로젝트를 준비를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라늄 공급망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적인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흐름으로 발붙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원래 반도체주들이 먼저 가다가 주춤하면은 에너지주들로 갔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반적인 상승세 KPX 투자는 확장이고 26년도에 에너지는 더 중요하다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오늘 장 내에서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여타 지금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 전해드리고 있던 내용은 찬밥, 더운밥 거릴 때가 아니다,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정책적인 변화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언급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원전도 친환경으로 이미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변화해야 되냐? 한 분. 미국.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만 일부 신재생 에너지 방향성으로 좀 돌려준다면은 네. 지금 현재 원전주들이 당연스럽게 기존의 현재 미 정부와 미 정권의 방향성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일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주 태양광이지만 이 태양광 사업과 ES 사업 쪽의 확장세는 그런 마찬가지로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확장세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당연스럽게 대장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5%가량의 상승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 56,2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BHI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중에 뭘 살 거냐 하면은 일단 지금은 BHI다. 왜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신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적으로 오늘 상승하면서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부담이라는 게 좀 있어요. 물량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여주는 BHI를 지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BHI입니다. 원전 및 LNG 발전 설비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여기서 BHI는 원전 쪽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이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SMR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그렇죠.
가스터빈 시장도 계속해서 쇼티지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기간 오래 걸리고 쇼티지이기 때문에 신재생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평가는 아직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 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이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소식들로 나오는 부분들은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원전을 그냥 바로 그냥 매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가동을 시키고 멈춘 이제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비용 들이고 전력 끌어오고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이 그만큼 모자르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가동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및 전력과 관련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 추가적으로 가스터빈 시장 같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부터 추가적인 수출 확대와 매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BHI는 이 가스터빈 시장의 후처리 시설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하는 섹터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56,000원대 상승 중입니다. 이전 앞선 매물대 저항 돌파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가 넘어갈 가능성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특히나 지지라인 이탈하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중에서 오늘 눈여겨보시는 쪽은 BHI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슈 첫 번째 발맞춰서 한 종목 편입을 해봤는데요. 오늘 특히 반도체 날이잖아요. 저희 리뷰 종목으로는 반도체 한번 후속 전략과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볼 텐데요. 우선 일찍 편입한 한미반도체 먼저 볼까요? 소부장이 주목을 받을 때 소부장 안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일단 보자라고 내밀어 주셨어요. 어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1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여전히 가져가자.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들의 성장세가 중장기적인 목표가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이탈이 아니라면은 저희가 지금 잡은 구간은 상승이 나오기 전입니다. 네. 전이기 때문에 충분스럽게 지금 끌고 가셔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표 대장주들이 올라가다가 쉰 다음에 장비주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약간 틀렸고 같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장비주들도 대장주들이 쉬어가게 된다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미반도체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요. 네, 우리가 기초 1차적으로 목표 1에 썼던 구간이 바로 앞전 상승 구간 15만 원 5천, 15만 5천 원대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 지금 오늘 돌파한 저항대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눌림목이 지난 10월 달 때 당시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안착하고 마무리된다. 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우린 앞으로 충분하게 지난 고가 19만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P4 공장이나 아니면 하이닉스의 지금 MX15 관련된 공장들의 추가 증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증설에 대한 관련된 이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추가적인 확장세까지 염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성장성은 가장 높게 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이미 매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종가 여부 보시면서 앞선 20만 원까지 홀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라인 관측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0만 원대 라인까지 함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이 IT 투톱이 좀 쉬면 같이 쉴 수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9일에 담았었고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면 68만 원 지나가고 있네요. 프리마켓에서는 70만 원대도 터치하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뭐 황제주예요 이제. 이제는 황제주고 70만 원이라는 지금 상징적인 이제 10만 원 단위로 왔기 때문에 네. 항상 지금 같은 일부 갭이 뜬 상황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라는 점까지만 딱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이닉스 말씀드리다가 자꾸 다시 좀 셀게요. 오. 한미반도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한미반도체에서 어떤 얘기요?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상승분이 저해됐었던 요인 중에 가장 심했었던 게 뭐냐면은 공매도예요. 공매도. 공매도 잔고인데 자 하이닉스도 이미 상승분이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서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노려보셔야 되는 게 뭐다? 쇼커버. 커버. 쇼커버 터지면은 이 녀석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 불러드리니까 네, 이 점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T10도 향에 대한 수주까지 기대치 한번 높여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얘기를 까먹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갭을 벌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눌린 구간에서 이미 접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큰 훼손 없이 지난 고가치 구간입니다. 지난 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탈만 없다면 65만 원대요. 65만 원대 지지 구간까지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홀딩 마찬가지로 하시면서 지금 일단 1분기 1월, 2월, 3월 달까지는 꼭 홀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로 반도체 이야기 시작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슈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의 풍향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죠. 2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도 한번 짚어줬었죠. 시티그룹 측에서는 20만 원까지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대다음 코너에서도 20만 원대 갈까라는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저희는 전략 한번 짜볼게요. 지금 이런 TP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은데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한 이슈들은 있잖아요. 네. 근데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면 계속 줄다리기 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도주적인 성향을 띠는 지금 삼성전자로 바뀌었어요. 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눌리면 사고 올라가고 또 눌리면 사고 네. 반복적인 트레이딩으로 영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선별적이거나 내지는 아직 덜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 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덜 올라갔으면 했는데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먼저 종목명 말씀드리면서 눌린 구간에서 잡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테라뷰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뷰입니다. 테라뷰가 지금 장 시작하고 뭐 9% 내외 상승분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를 한번 찍고 네. 왔나요? 네, 상한가에 거의 근접을 하고 왔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눌린 구간을 좀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딱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성장 주고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 1월 9일에 10%가량이 일단 출회하는 부분이 오버행 이슈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거해도 이미 재무 안정성까지 좀 든든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자, 테라뷰가 어떤 기업이냐? 딥하게 검사 장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검사 장비냐? 네. 기존에는 좀 미세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나노 공정으로 나노 들고 DDR5에서 DDR5로 더 압축비를 늘리면서 고성능을 뽑아냈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한 장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왔다라면은 네. 지금 기술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패키징이 적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적층이어도 검사 안에까지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뭐 이제 우리가 병원 가서도 뭘로 봐요? 적외선 장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외선 장비는 뭐예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쬐면은 반도체나 이런 분들 곳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손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데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그러니까 주파수 진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파수 진동을 통해서 이 적층 구조를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도입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AI에 대한 지금 수주 건수가 최근 5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다적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르츠, 최근에 CATL과 관련된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뉴스에 마찬가지로 함께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AI를 이야기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통신입니다. 그러면 이 헤르츠 기술을 통해서 6G 통신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성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000원입니다. 눌림 구간 나오면 살짝 오늘 당장이 아닐지언정 11,000원까지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은 매수를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오늘 중에 너무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만 충분스럽게 저는 이 종목 17,000원 지난 2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신규 상장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성장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라뷰 매수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1,000원이라는 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주목해봐야 할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 남은 내용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